안녕하세요. 상위 1% 워킹맘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시즌2가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셔서 저희도 힘이 납니다. 우리 교육의 갈 길을 위해서 모두가 손 꼭 짚고 많은 얘기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봐요. 에피소드 3 오늘부터 세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퀘스천 달았죠.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번 화부터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씩 모시고 전문가를 또 모시고 진행이 되거든요. 귀 쫑긋 기울이시고 의견도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걸쳐서 방송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가 고하십니다. 팟캐스트 상위 1% 워킹맘. 네, 저는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자, 마음대로 키워 에피소드 3 발음인데 세 번째 시즌이 시작됐어요.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정말 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시군요. 오늘은 저희가 그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선생님은 예비군 훈련 하셨나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아직도 예비군이신가요? 민방위 아니셨나요? 네. 그렇게 어필하시네요. 병원 갈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예, 병원 가야죠. 요즘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살짝 빠지셨고요. 정신적으로 어느 분이 힐링해 주실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편.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 또 모셨어요. 한 분씩 일단은 저희가 또 인사 드려야 돼서요. 자, 에피소드 3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직접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소개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영어 강사 김동영 하겠습니다. 사교육대장이라고 하시고요. 다 알고 있어서 대치동 사교육대장을 얘기 안 하시네요. 영어 제가 강사. 요새 실은 네. 수업을 다시 오픈했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깨알 홍보? 다시 네. 영어 강사로서 어필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군요. 네. 수입이 있으셔야 되니까. 당연합니다. 네. 첫 수입이 어느 정도 오르면 저희에게 저녁을. 그거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되세요. 네. 응원할게요. 네. 자, 김동영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 늘 같이 토크하는 멤버죠. 네,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최재유입니다. 네, 최재유 교수님. 네, 인문학의 융합.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문학의 융합, IT와. 그렇죠. 네. 박수입니다. 이거. 네, 정말 저도 그 세계에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시죠. 네, 낙코치 미래인재연구소 미셸 코치이고요. 또 오늘은 좀 독특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지기지피. 지피지기죠.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요? 지피지기는 중국의 손목, 네. 손자병법. 네. 저는 이순신의 후예답게 이순신의 DNA를 장착한 지기지피. 네, 이번에 출판사를 하나 냈습니다. 출판 지기지피라고. 대표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깨알 홍보. 홍보에 나와있습니다. 여기가 홍보의 장소군요. 그럼 저도 제대로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팟캐스트가 이런 게 자유로워요. 아니면 PD한테 벌써 밀려났을 텐데 우리 저기 나이란 PD 그리고 이 에릭 PD 두 사람이 지금 고생해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인사를 좀 하시죠. 헬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희 오디오 담당해주고 있는 나이란 PD 있고요. 저쪽에 또 오디오. 저희 유튜브로도 이거 듣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유튜브로 보고 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동영상 담당해주고 있는 에릭 씨가 지금 고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릭 PD님. 그리고 오늘 김민철 선생님 대신에 특별한 손님이 대구에서 오셨는데 소개를 좀 직접 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상여자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공교육의 현장 교사이기도 하고요. 말랑말랑 학교라는 저만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국민담임 천만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오셨네요. 우리에게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사실 우리 이영미 선생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렇죠. 책도 베스트셀러 이렇게 포함해서 몇 권 쓰셨어요? 지금 이번에 나온 최근에 말랑말랑 학교가 15번째 책이죠. 15번째 책. 그중에 몇 권 성공하셨어요? 다 성공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또 처음 봤습니다. 단 한 권도 성공하지 않은 책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초에 처음에 쓰신 책이 요리로 만나는 과학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은 영어 책이에요. 아. 영어 교육법. 잠깐만요. 이거 좀 굉장히 헷갈립니다. 과학 선생님인데 영어 책을 쓰셨어요? 네. 아줌마의 설렁설렁 잉글리시라고 네. 굉장히 재밌게 읽은 사람들은 네. 정말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영어책이었었고요. 그다음 저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건 자녀교육서. 기다리는 부모가 아이를 변화시킨다. 아, 그 그다음에 책이었고. 이제 요리로 만난 과학교 가서 네. 10대 지금 이 순간도 삶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교사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나갑니다. 네. 이게 스톱하지 않으면 깨알 홍보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번역본도 가지고 있죠. 16번째 대박책은 도서출판 지기지피와 함께. 아니, 지금 이거 피디님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회 이용하세요. 네, 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의 여왕님과 천만 요정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 아니, 영어 이제 시강 하시기 시작하셨다면서 뭐 좀 홍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저는 그냥 뭐. 내 수업 듣다 보면 애들이 다 늘더라고요. 네. 가장 진정성 있는 건데. 뭐 뒷얘기로 들으니까 뭐 몇백억을 버신 것 같아요. 예, 사교육으로. 네, 저는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점점 휴강을 하던데. 나 휴학을 하던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공교육권에 계신 두 분과 사교육권에 계신 두 분이 그러네요. 네, 대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극인가요? 그렇죠. 저는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아주 중간 접점에서 아이들을 다 시켜본 부모로서 오늘 이야기에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맘대로 키워 에피소드 3의 테마는요.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이렇게 올라갑니다. 퀘스천이 있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사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조용합니다. 네. 뭐 그게 실은 역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한국 사교육의 가장 피크점이 실은 1980년이었어요. 그냥 현실적 현대사에서. 네. 1980년에 어마어마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제이모 대통령이 네. 80년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몰씨 집안의 모두한 씨. 네. 네, 그렇죠. 저희가 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교육 기관에서 네. 초중고 사교육 기관은 전부 없애라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초중고 사교육 기관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어허. 네. 그리고 그 뒤로 7년 8년이 흘러가죠. 그동안 사교육에 암흑기였습니까? 없었나요? 전혀 학원이 없었죠. 그 당시 학원이라고 이름 붙어 있었던 것들은 재수생을 위한 학원, 그리고 실은 졸업자들을 위한, 네. 그러니까 뭐 대학생이나 공무원 시장,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그런 학원들만 형성이 돼 있었지 학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법적으로 학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뭐 지금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들렸던 이야기는 이제 그 제이모 대통령의 아들이 대학을 간 거죠. 뭐 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다른 분이 했기 때문에 저는 슬쩍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 간에 그런 그 자기 자식의 사교육 네. 과정을 보면서 네. 군인 출신이니까 네. 열받았던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은 이제 대학을 갔죠. 이제 별로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싹 없애. 그래서 그럼. 완전히 없어졌다는 뭐 그건 네. 뭐 확인되지 않은 뭐인데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출처이기 때문에 네, 뭐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학원이 없어졌다가 네. 실은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은 사교육 시장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 암암리의 과외 시장,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실은 조금 그 있는 집 자제들은 뭐 대학생을 불러다가 입주 과외를 한달지 또는 그 재수생 학원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네. 굉장히 거액의 돈을 받고 와서 과외를 한 거죠. 근데 실은 이게 이제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어떤 부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교육에서 여러 가지 그 고등학교의 변천사가 있었는데 그 네. 고등학교 변천사에서 특목고라는 고등학교들이 예전에는 실은 그 일부 외고라고 붙어있던 학교들이 거의 전수학교 수준의 학교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옛날에 외고가 안 좋은 학교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 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를 갈 때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봤어요. 그랬어요. 저도 연합고사 네. 봤죠. 그 연합고사 시험을 봐서 이제 그건 그 각 시도별로 봤는데 어떤 일정 수준의 점수가 넘지 않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학교가 실은 처음에 외고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교육이 지금 그 역사를 조금 얘기해 주는데 제가 오기 전에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는 게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점은 무려 고려시대부터 문제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우리가 다 공부하신 공교육 시스템 국자감이라는 네. 공교육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최충이라는 학자가 네, 이 해동공자다 이런 소리를 듣는 유학자였죠. 여기까지 다 아시죠. 이 최충이 구제학당을 만들면서 사교육이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는 시장이 이제 상황이 돼서 고려시대에도 관학을 진흥시키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내 자식은 좀 남다른 교육을 시켜서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점점 우리가 얘기를 쭉 펼쳐가야 될 텐데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가 경험한 사교육, 우리 솔직하게 좀 털어놨으면 좋겠거든요. 사교육 경험해 보셨습니까? 직접 내가 받은 경험. 내가 받은 사교육. 네. 내가 받은 사교육. 글쎄, 내가 시킨 사교육. 네, 저 다 같은 얘기하겠습니다. 경우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 사교육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미국에도 한국 분들은 사교육 엄청 시키지 않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많이 시키시겠죠, 지금은.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저희 예. 때는. 네. 저희 때는 뭐 그 당시 학원이라고 해봤자 애들 다 기타 배우고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었지. 사교육 학원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파에서 하는 농구나 뭐 이런 클래스, 수영 이런 게 주로 미국에는 사교육은 아닌 스포츠 이런 아니요, 거죠? 스포츠도 사교육이라고 있다보다 그거는 그냥 친구들끼리 주로 하는 거였었고. 놀이 같은 거고. 네네네. 네. 주로 악기 같은 거 네. 때문에 사교육이 많았었지. 그거 말고는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을 위한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받아보셨고. 네. 그럼 아이들을 시킨 경험은? 있죠. 네. 지금 네.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시니까. 네네네네. 저 좋아요. 그럼 경험한 사교육을 좀 듣고 그걸 좀 들어볼게요. 사교육 경험해 보셨어요? 본인이? 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기 그 방학 시즌에 저희 엄마가 그룹을 묶어서 외국인을 붙여주셨어요. 영어 하라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네. 와. 그 당시. 네, 그 당시에는 그게 흔치 않았어요. 대치동 일타 강사 하실만 했군요. 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저보고 다 책을 읽으라고 했고, 네. 네, 항상 그 영어 선생님이 잘하는 친구들은 자습서 네, 선물 주시잖아요. 예, 예. 그건 항상 제 거. 그때 완전 정복 막 이런 책이었었던 것 아무튼 같아요. 선생님한테 그 책을 받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영어만 좋아했어요. 선생님들도 이쁨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 그 사교육을 친구들이 다 하지는 않았겠죠? 한 두세 명이 이렇게 그룹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 당시에도. 많진 않고. 네. 그러니까 학원은 아니고 과외 형식의 사교육을 그렇죠. 좀 받으셨고. 맨날 이제 저희 집에 선생님 오셔가지고 공부 학습에 대한 걸 있는 집 받으셨고. 자식이다. 네, 좀 예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시골에 살다가 중학교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대구로 전학을 왔었고 네. 그때는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교육 저는 제 인생에는 사교육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는 거의 다 사교육을 경험하지를 않아서 않았고, 예. 네. 그래서 작은 아이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네, 이야기를 하겠죠. 예. 저는 받아보신 적 사교육이 없고. 한 번도 없어요. 김동현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저는 뭐 초등학교는 아니죠. 국민학교 6학년.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뭐 저는 전혀 뭐 그 이전에는 어떤 것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잠깐 그 영어하고 수학, 네. 영수를 이제 가르치는 어떤 학원이죠. 거기를 잠깐 다녔는데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네. 법령이 바뀌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학원법이 바뀌어서 네. 모든 학원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그 잠깐 학원을 다니신 거예요? 네, 잠깐 기억인 것 전 같아요. 그 기억도 아이가 나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네. 그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과외하는 게 불법이어서 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 선생님 집에 그때 가서 했거든요. 네. 선생님 집에 들어갈 때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그때 두세 명 그때도 했는데 아무튼 그게 불법이었어요. 네. 그 기억이 또 나네요. 저보다 저희 오빠가 5살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 엄마들의 꿈은 다 S대 법대였잖아요. 한 아이를 성공시키면 줄줄이 다 잘 된다.
이래서 그 서울법대를 엄청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 저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서울 의대지만 제 기억에 오빠는 유치원도 좋은 데 보내줬는데 오빠가 서울사대 부속 초등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보다 5살 많은 오빠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험에 영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저희 엄마가 너무 놀래서 영어를 상상할 수 없었는데 맥주병에 A, B, C, D를 쭉 알파벳을 써놓고 순서 맞추는 시험이 나왔대요. 그러니 상상도 못했는데 맞추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엄마 말씀은 사교육이 있었다. 그때도 당시에도. 외교관이나 뭐 이렇게 좀 공부를 시키는 집은 그렇게 했다 하시고 저희 시어머님 말씀도 시키는 집은 그때도 월급 다 털어서 과외시켜서 의대치대 보내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네요. 그거는 실은 그게 그 맥주병 갖고 단어 맞춘다는 게 실은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네. 11살 때 보는 시험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애나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철자 네. 맞추기인데 네. 애나그램이 실은 영국 애들 11 플러스라는 시험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영국에서는 실은 그래머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제중 이런 학교 있잖아요. 네네네. 프랩 스쿨들을 갈 수 있는 시험인데 어쨌든 초등학교 스펠링 때 맞추기라도 그렇죠? 알파벳 맞추기라도 어렵죠, 그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아마 그때는 어렵습니다. A, B, C, D 순서 맞추기였을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건 유치원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초등학교. 근데 그래도 그건 아마 가져와서 했다는 건 맞춘 아이들이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좀 놀라웠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다지 사교육에는 이제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못 본 사람. 그래서 여기는 보신 분이 계시는데 네, 네. 그 영어 하나였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때 뭐 제 예능이야 뭐 저희도 피아노 뭐 뭐 웅변 예능이야. 이런 거야 나는 뭐. 한 번도 못 해봤다니까. 요 근데 과거에 잘 살면 뭐예요? 지금 잘 살아야지. 저도 피아노는 개인 과외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형편없잖아요. 별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그거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한국은 고등학교 1학년이죠. 미국은 중3부터 고등학교 4년이니까. 근데 그때 한국에서 유학을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 유학을 온 친구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하고 이 친구가 오자마자 학교 수영 선수, 학교 농구 선수 여기에 들어가고 1년 뒤에 회장이 됐어요. 네. 그래갖고 넌 뭐냐 했더니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했더니 그 H모 그룹 손자였었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네. 한라산업 이런 데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가 기억나는 순간부터 그 미국인 선생님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계속 자라면서 한국에서 학교는 다녔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과목을 다 네. 똑같이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는 뭐 집에는 있었던 집에 거죠. 있으면 네네네. 아이들 교육에 좀 몰두했었던 그렇죠, 시절이었던 이런 것 분들.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네. 저는 진짜 시골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골 학교에는 과목마다 다 선생님이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제가 중고등학교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중2에 전학을 와서 가장 놀란 게 네. 영어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과목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그럼 뭔 줄 아셨어요, 영어가? 우리는 알파벳만 알고 쓰는 것만 알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네. 저희 영어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뭐가 자신이 없으니까 알파벳 뭐 10번 쓰세요. 그다음 단어들을 10번씩 쓰세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 문자는 쓰는 것만 그냥 쓰는 거구나.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파닉스라는 거 자체도 모르고 왔는데 아니 3월달에 딱 전학을 오니까 애들이 영어를 읽는 거예요. 충격이었겠네요. 이게 뭐지? 이게 어느 나라 이게 얘기입니까? 뭐지?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인터넷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디를 주스라고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진짜 내가 주스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영어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선생님이 써놓고 저보고 읽으라고 했는데 네. 저는 JUICE라고 읽을 줄 알지 그거를 주스라고 스펠링을 읽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JUIC라고 읽었더니 막 애들이 책상을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쟤 뭐 그래서 저렇게 읽어. 그러니까 이제 이손 넘어가지고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또 눈치는 빠르니까 이렇게 J. 그래서 이제 내 딴에 너무 이제 제가 주이스. 제 발음 같아. 주이스. 주이스. 가을 읽었더니 진짜 교실이 뒤집어진 거야.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어서 네.
그- 아이디를 처음 만들 때 영어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길래 네. 주스를. 그래서 주스로 유명했었어요. 서울에 지하철 광고 가면 거기 써 있잖아요. JANE. 이 글자를 자네라고 읽으신다면 타고 들어오십시오. 저는 그걸 딱 보고 자네? 자네. 정말 자네처럼 보이죠? 아니 그걸 보니까 제인이라고 안 읽히는 거예요. 정말 자네 어디 학원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참 무슨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주이세라고 사실 뭐 그때는 영어 발음도 I was 선생님이 한국어로 써주시면 그 밑에 세워가면서 썼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신학문으로 받아들이면서 겪은 에피소드 얘기하고 있지만 사교육의 가장 큰 핫한 사교육은 요즘 아이들은 수학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제일 가장 강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나. 어느 순간에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이 아이들의 대학을 가르고 이러면서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본인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신 거 일단 어느 정도 시키셨는지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키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동영 선생님은 네. 아이들이 다 크셨죠. 저는 뭐 친자식은 없지만 네. 뭐 자식이 몇천 명 있는 셈이라서 네. 그걸로 놓고 따지면 좀 그렇죠. 아까 실은 말씀하실 때 그 사교육 시장이 영어에서 수학으로 옮겨갔다. 네. 뭐 말씀하셨는데 뭐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죠. 네네. 수학을 옮겨간 건 맞지만 실은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약간 시장 자체의 변화는 있었다고 봐요. 초중고. 네. 네. 여전히 초등학교에서는 실은 영어 교육 시장이 제일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초등은 그렇군요. 영어가 네. 아직도 크군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가면서부터 네. 이제 수학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실은 초등학교 1, 2, 3, 4학년에도 실은 뭐 수학 교육 시장이 있습니다. 네. 꽤 큰 수학 시장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지역적 특색이 있어서 어떤 지역으로 가면 수학은 아직까지는 남의 나라. 주로 영어를 시키죠. 네. 또 어떤 시기가 되면서부터 수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등 과정하고 고1 과정이 될 때까지는 네. 실은 수학이 실은 가장 큰 예를 들어서 학원의 전체 매출로 본다면 50% 이상이 수학에서 수학학원이에요. 지금 사교육 네. 시장의 절반 이상은 수학학원이다. 근데 이제 고2, 고3으로 가면서 최근 트렌드는 국어가 굉장히 크고 있죠. 점수 때문에 그런가요? 뭐 국어가 등락을 어려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실은 뭐 국어의 그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국어 분야가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가 됐죠. 실은 제가 꽤 얼마 전에 대치동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네. 그 예전 국어 시장의 선구자셨죠. 그 서한샘 선생님. 네. 우리 때 진짜 선구자셨죠. 네. 네, 밑줄 쫙. 네네. 밑장 꼽혀 땡땡. 뭐 이거 아니었나요? 밑줄 네. 쫙. 그 서한 선생님 아직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70 넘지 않으셨어요? 훨씬 넘으셨죠. 근데 어디서 강의를 하세요? 대치동에서 대치동에서요? 네. 국어 강의를? 네.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뭐 네. 그 형세는 없으시지만 학생도 어쨌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네. 있으니까 사진이 붙어 있었겠죠. 그렇구나. 네. 강의를 아직도 10년 하신다. 전쯤에 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교육 시장이 제일 큰 거는 뭐 시기별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수학 시장이 제일 크고 국어 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영어는 여기서 컸다가 서서히 줄어서 사라지고 네. 줄고 고1, 고2 시장으로 가면서 실은 굉장히 수학. 사라지는 네네. 그리고 이제 고3 때 잠깐 반짝하는 네. 그나마 이제 고3 때 반짝했는데 뭐 실은 그 평가 자체가 절대 평가라는 말로 바뀌면서 그렇죠. 네, 좀. 굉장히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네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수학은 네. 초 3, 4부터 시작돼서 문이과 공통이니까요. 네, 그리고 서서히 커가는 그러다가 이제 중3 정도부터 거의 네. 일직선산으로 가는 네,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네. 국어는 거의 없다가 예. 중학교 2, 3학년부터 시장 형성이 되면서 네. 고1, 2, 3 특히 고3 시장은 요즘에 이제 실은 국어가 압도하는. 점수를 하나라도 잃지 않아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국어가 근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잠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서한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밑줄 짝으로 끝났죠. 근데 지금은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 문제를 다 못 풀어요. 선생님도. 네, 못 풉니다. 실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실제로 되기 때문에 시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거 사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실은 저희는 이제 몇 명이 그 강의실에 들어가느냐. 네. 요즘은 그걸 가지고 1타다, 2타다, 3타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뭐 국어에서 1타라고 불리우실 만한 선생님들 여러분이 계신데
물론 저희한테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음. 계시고, 근데 뭐 강의실은 300명 정도? 한 번에 300명이면 일타 강사. 네, 300명 정도가 이제 풀로 차는 거죠. 예전에 실은 노량진이나 이렇게 네. 그 학원시장 가면 뭐 600명, 700명, 1000명 강의도 있었어요. 근데 실은 이제 들리나 보이고. 근데 그 강의는 쉽게 말해서 저희 표현으로 막단가라는 건데 막단가가 뭐예요? 그냥 시간표도 상관없고 나는 나대로 간다. 니네는 알아서 해라. 아, 들을 놈 들어? 뭐 이런 거군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실은 그 같은 학원이지만 다른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조인도 없이.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그 어떤 그 일타급 선생님이 시간표를 깔면 그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앞뒤로 깔거든요. 네. 그래야 연계돼서 네, 온 김에. 온 김에 다 듣고 가라. 뭐 이거죠. 아, 역시 영업하시는 분이라 빨리 이해하시네. 네, 이제 그런데 그때 그 뭐 500명, 600명 들었을 때는 실은 그 학원비죠. 단가가 굉장히 쌌죠. 요즘은 그렇지 않고 실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10명이 듣는 수업이나 5명이 듣는 수업이나 300명이 듣는 수업이나 학원 수강료가 똑같다는 거죠. 개인이 내는 비용은 네. 똑같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계산해 보시면 네. 300명씩 들어오는 수업이 10개가 마감되면 선생님은 돈 버시겠네. 네, 그 정도가 아니죠. 네, 그렇죠. 굉장히- 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돈방석 위에 앉아 계시는. 네, 네. 물론 이제 그만큼들의 노력도 하시지만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겠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